안녕하세요. 꿀벌 스토리입니다. 오늘 6월 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간밤에 렌질루맙 임상 업데이트가 소식이 있었어요. 그 클리니컬 트라이얼즈 사이트에서 임상 업데이트 소식이 나왔고, 평소처럼 뭐 이런 임상 업데이트 정도까지 해외 또는 국내에서 막 이렇게 뉴스화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렌질루맙의 이렇게 생사를 지켜보는 어떤 그런 주주들로서 클리니컬 트라이얼즈 사이트까지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찾아보고 있는 그런 주주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업데이트 하나하나가 큰 어떤 그날그날의 주가에 변동에 어떤 영향을 주거나 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우리는 렌질루맙의 성패 여부를 이렇게 지켜보는 주주들로서 쭉 이렇게 지켜보자 하는 취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뉴스가 있으면 뭐하냐, 주가 안 오르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을 구독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일단은 내용을 좀 보실게요. 5월 27일 이렇게 기준으로 업데이트가 제일 마지막으로 됐고, 라스트 업데이트 포스티드가 이제 게시가 된 게 5월 31일자로 이제 변경이 됐고요. 변경된 내용만 쭉쭉 보자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스터디 디스크립션 해가지고 연구에 대한 어떤 개요? 약간 그런 느낌이죠. 거기에서 브리프 서머리에 보시면은 The study will be conducted in up to 40사이트였는데 70 domestic site. 그러니까 원래는 40사이트 throughout the US라고 해가지고 미국 전역에서 40개소에서 연구를 실행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확 늘었어요. will be예요. 그러니까 미래형이죠. 미래형. will be conducted. 근데 이제 the study will be conducted in up to 70 domestic sites and 5 international sites. 그러니까 원래는 40 sites throughout the US 이 문구였는데 70 domestic sites and 5 international sites라고 해서 미국에서 70개소와 그리고 국제적인 5개 사이트에서 수행이 될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바뀐 거죠. 근데 이게 약간 이제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될 게 뭐냐면 will be 이게 그 미래형이기 때문에 이 원래 40개소라는 어떤 제한이 있었던 거를 확 이렇게 늘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외 국가에서도 5개소 정도에서 이렇게 최대 5개 up to 최대 5개 사이트에서 또 이렇게 수행할 것이다 라고 좀 폭을 이렇게 확 넓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실제로 이 밑에서 Contacts and Locations에서 보면은 그 로케이션들이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상 사이트가 쭉 나와 있어요. 미국 애리조나주의 뭐 무슨 병원, 그리고 뭐 아칸사스주의 뭐 무슨 병원 막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얘네들은 업데이트 된 게 없어요. 얘네가 지금 49개 정도 되는 사이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70개로 확 늘었다든지 한 건 그런 변화는 없어요. 근데 이게 조만간에 빠르면 뭐 오늘 저녁 혹은 내일 저녁에라도 업데이트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미국 외 국가에서의 임상 개소도 여기에 포함될지는 변동에 이렇게 포함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로케이션스에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애리조나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예를 들면 브라질에 뭐 멕시코에 뭐 이렇게 추가될 수는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확장이 된다면 명백하게 확장이 되어 있고 컨택트 앤 로케이션스까지 미국 외 국가로 이렇게 포함이 된다면 충분히 렌질루맙의 효과성에 대한 어떤 검토가 NIH에서도 좀 인정을 받았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적용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기 보면은 아웃컴 메저스라고 해가지고 그 결과 판정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1차 목표, 1차 지표, 2차 지표 이런 걸 달성을 해야 된다고 하죠. 근데 이제 그 목표에 대한 얘기인데
그 내용도 조금씩 바뀐 게 있어요. 조금씩 바뀐 게 있는데, 뭐, 크게 뭐, 우리끼리 뭐, 다룰 만한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새로 우리가 알던 내용에서 새롭게 뭐, 바뀌거나 뭐, 한 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뭐, 자세히까지는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미국 내에서 40개소에서 연구 중이던 걸 70개소까지 확장을 했다는 거. 그리고 미국 외국가에서 5개소 임상 장소를 이렇게 확장을 했다는 거.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간 간담회까지 이렇게 포함을 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텔콘 그리고 KPM 테크 이렇게 쭉 한번 보면은 오늘 4,720원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장중에 코스피, 코스닥이 좀 약세를 보였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 마감까지 이렇게 파란봉으로 마감을 했어요. 근데 좀 주목할 점은 KPM테크랑 한일진공은 장 막판에 이렇게 쭉쭉 오르더라고요. KPM테크도 뭐 오후 1시쯤 넘어서 이렇게 들썩들썩 했고, 그리고 한일진공의 경우에도 오후 2시 좀 넘어서 이렇게 쭉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2.3% 마감을 지었습니다. 아주 멋지죠. 근데 별다른 뭐 뉴스나 소식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뭔가 다른 양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닌가. 한일진공이 참 차트가 좋아요. 그죠? 그리고 KPM테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얘는 변동성이 워낙 커가지고 주주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는 종목 중 하나죠. 근데 KPM테크 지금 막 이렇게 흔드는 게 많이 힘드신 분들은 비중을 분명히 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구간에서 뭐 손절하시란 얘기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 가격이 튀어서 자꾸 이렇게 매물벽에서 지금 부딪혀서 내려오잖아요. 뭐 그 정도 가격이 좀 오면 조금씩은 그냥 던지고 현금화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많이 출렁간 일이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분명히 이게 마지막 바닥일 수도 있고 뭐 그런 얘기를 드릴 수도 있긴 한데 최소한 이렇게 튈 때는 조금 팔고 쭉 누를 때는 또 사고 이런 식으로 해서 평단을 좀 낮춰주시는 게 정신 건강에 제일 건강할 것 같습니다. 제일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뭐 여기에서 더 하락한다 뭐 그런 얘기는 저는 아닙니다. 그런 취지로 드리는 말씀 절대 아니라는 거. 대신에 이제 지금 이렇게 KPM테크가 분명히 텔콤보다 렌질루맙 이슈에 대해서는 빠르게 반응을 하지만 분명한 거는 변동성이 매우 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 뭐 3,000원에서 3,300원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지금 시점이 많이 힘들고 지치고 그러시는 분들은 비중을 너무 세게 가신 거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제 취지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텔콘 RF제약 같은 경우에는 뭐 별다른 특이사항도 없고 그냥 좀 잠잠해요. 그죠? 저 같은 경우에는 어제랑 엊그제 조금 더 매수를 했고 그래서 평단이 많이 낮아졌어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오늘 장중에 좀 이렇게 좀 튀어 오를 때 조금 팔았다가 조금 내려올 때 좀 샀어요. 그래가지고 뭐 주식 수는 그대로인데 그냥 평단이 좀 더 낮아지는 그런 효과를 좀 노렸습니다. 계속 그렇게 해서 지금 평단이 상당히 많이 낮아졌어요. 한 달 전, 2달 전에 비해서 평단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나중에 이제 조만간 튀어 오르겠죠. 저는 뭐 별로 크게 걱정 안 합니다. 얘가 뭐 재무제표나 뭐 그런 것도 크게 달라진 점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큰 걱정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6월 2일인데 이제 6월 이틀째 지났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주랑 다음 주 이렇게 시간이 조금씩 지날수록 분명히 렌질루맙에 대한 어떤 시장의 기대감이 반영되는 날이 올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해요. 그리고 오늘은 미국에서 연휴가 지나고 간밤에 휴머니젠 주가가 좀 별로 안 좋았죠. 근데 조정은 언젠가는 마감이 온다. 조정이 계속 갈 수는 없다. 분명히 바닥이 있을 것이고 그 바닥에서 좀 지지가 되는 모습을 좀 보인다면 휴머니젠은 지금 시점에서는 분명히 매수세가 좀 들어올 겁니다. 18달러, 17달러 뭐 그 정도면은 아주 매력적인 가격이거든요. 근데 이제 당연히 비중을 너무 많이 실으면 안 돼요. 휴머니젠도 그렇고 또 비보존도 그렇고 이렇게 파이프라인이 한 가지 혹은 두 가지의 이렇게 거의 메인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제약 바이오 신약 제조업체는 연구업체는 큰 비중을 갖고 가면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꼭 명심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런 점
말씀드리면서 오늘 일간 간담회 플러스 인상 업데이트 내용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화이팅입니다.